이번 영상은 윈도우 WSL에 우분투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우분투에 VS 코드를 이용해서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윈도우에다가 직접 VS 코드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되지만은 윈도우에 WSL이라는 거에 우분투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VS 코드를 설치하고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윈도우 WSL은 윈도우즈 서브시스템 포 리눅스의 약자고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리눅스 환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입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별도의 버추얼 머신이나 뭐 VMware나 버추얼박스 같은 툴 있죠. 그런 VMware나 아니면은 듀얼 부팅 없이도, 듀얼 부팅은 뭐냐면은 처음에 컴퓨터를 켠 다음에 시머스 진입하고 나서 윈도우 부팅 되기 전에 윈도우로 부팅할 건지 리눅스로 부팅할 건지를 결정해 놓죠. 그러면 동시에 운영체제 둘을 쓰지 못하고 윈도우를 쓸 때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리눅스를 쓸 때는 윈도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죠. 근데 과거에 꽤 오래 전이죠. 지금은 듀얼 부팅 하는 게 흔치 않지만요. 리눅스하고 윈도우를 같이 설치해서 쓰고 싶을 때 가끔 듀얼 부팅 썼었습니다. 이 WSL을 이용하면은 우분투나 데미안 여러가지 리눅스 등 배포판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명령어들을 윈도우에서 직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리눅스하고 윈도우 간의 파일 시스템도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WSL을 이용하면은 개발자들이 리눅스 환경이 필요한 툴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고 또 그거를 윈도우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WSL 버전이 2까지 있는데요. 현재 2는 1에 비해서 성능과 호환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실제 WSL2에서는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니까 더 많은 시스템 호출이나 기능 등이 지원되곤 합니다. 자, 이런 WSL에 우리는 우분투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VS 코드를 이용한다면은 직접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우리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WSL에 우분투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VS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WSL의 우분투는 리눅스 기반 개발 환경이 제공되는 거죠. 윈도우에 설치할 때는 말 그대로 윈도우 기반 개발 환경이고요. 그리고 우분투에다 설치했다면은 apt 같은 리눅스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관리하고 윈도우 환경에서 파이썬 패키지를 관리하려면은 말 그대로 윈도우 환경 뭐 예를 들면은 PIP나 콘다 등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겠죠. 파일 시스템은 WSL의 우분투를 사용하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죠. 하지만은 이것이 윈도우 파일 시스템과 공유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사용은 약간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뭐 지장을 줄 만큼 느린 건 아니고요. 윈도우는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서 직접 작업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작업하는 속도가 빠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이 WSL의 우분투를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리눅스 배포판을 설치해서 환경을 분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도커 등과 호환성이 아주 뛰어나죠. 윈도우에 설치하면은 윈도우 전용 소프트웨어나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간단하기도 하고요. WSL을 통해서 리눅스 환경에서 실행하면은 윈도우와 리눅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물론 이제 윈도우에다가 VS 코드를 설치하면은 바로 사용 가능하죠. 뭐 추가적인 설정 없어도 되고 WSL의 우분투를 사용하면은 몇 가지 설정이 좀 필요하죠. 그 부분이 복잡한데 한번 해놓으면은 뭐에서 편하냐면은 뭐 도커나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아니면 git 등을 사용할 때 윈도우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예를 들면은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등의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개발할 때 윈도우보다는 훨씬 더 호환성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에다가
VS 코드 설치하는 건 그냥 프로그램 내려받아서 설치만 하면 되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 WSL에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VS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윈도우에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 리눅스 윈도우 하위 시스템, 또 하나는 가상머신 플랫폼인데 아마 이 두 개는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윈도우 10이든 윈도우 11이든 둘 다 인터페이스만 비슷하고 똑같이 요 기능이 있으니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재부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이 두 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윈도우를 재부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WSL은 대부분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우분투를 먼저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분투 22.04.05 LTS 릴리즈를 다운로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2.04 아래 뭐 05가 됐든 06이 됐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뭐 똑같은 거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요 22.04 요 버전을 내려받을 텐데 제가 슬라이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직접 컴퓨터로 보여주고 하는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윈도우가 윈도우 10이거든요. 근데 윈도우 11에서도 똑같이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가야죠. 검색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MI라고만 입력하면 뜨면은 바로 선택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분투로 검색하시고 우분투로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개의 우분투가 나오죠. 여기에 뭐 22.04.05, 04.6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두 번째 거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처음에 선택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열기 버튼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선택하면은 다운로드라고 보입니다. 다운로드 하면은 로컬에 내려받아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시간 좀만 기다리면 금방 설치가 되니까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열기를 클릭하면은 어떤 창이 열리냐면요. 요렇게 터미널 창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이 터미널 창이 열릴 때 뭔가를 설치한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죠. 이 우분투를 설치하고 맨 처음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사용자 계정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똑같은 거 두 번 입력해야 되고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은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렇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저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도 되냐면은 일단은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방금은 제가 열기 버튼 눌러 가지고 터미널 띄워서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 WSL 리눅스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WSL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스톨 -t 그 다음에 방금 설치한 버전의 이름 우분투 22.04 이렇게 해도 똑같이 우분투를 설치하고 이 터미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저걸 해보기 전에 WSL 명령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강의 자료는 여러분이 보고 나중에 더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 WSL 명령어에 제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해놨거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WSL-D 명령입니다. 이거는 배포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정 배포판을 실행시키는 거고,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것은 WSL-L-V, 리스트하고 버버에스 약자인데요. -L과 -V가 배포판의 상태하고 버전 등을 보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 한 번은 --- 인스톨 명령으로 배포판을 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설치한 걸 지우는 것은 unregister 옵션으로 지우면 되고요. 배포판을 종료시키는 것은 terminate 명령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해보는데 방금 이렇게 터미널이 떴잖아요. 그렇죠? 터미널이 떴으면은 터미널 안에 있다가 나가는 것은 exit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exit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새로운 터미널을 명령 프롬프트를 직접 실행시키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아까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설치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WSL-L-V 하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분투가 2개, 도커가 2개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제 컴퓨터에 도커를 설치해 놓았고 그랬거든요. 방금 설치한 것은 우분투 22.04고 이게 스탑된 상태죠. 스탑된 상태고 현재 버전은 이 WSL 버전입니다. WSL2고 아스테리크가 있는 것은 이거 뭐냐면요. 기본 배포판, 디폴트 배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디폴트 배포판은 나중에 셋 디폴트 옵션으로 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 배포판은 나중에 WSL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배포판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지워도 되거든요. 지우는 것은 WSL 하고 마이너스 unregister 하고 우분투 -22.04 하면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WSL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은 사라지죠. 사라지고, 아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열기 버튼 눌러서 설치했잖아요. 그렇게 설치 안 하고 WSL 명령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WSL --- 인스톨, 그 다음에 데모는 실행시켜야죠. 배포판을 실행시키는데 -d 뒤에 우분투 -22.04 라고 하고 실행하면은 아까처럼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데모는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엔 계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야죠. 네,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이전과 동일한 그런 화면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여기서 VS 코드를 실행시키고 또 VS 코드 안에서 파이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참고로 이 강의 자료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몇 개 색깔 있는 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거죠.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몇 가지 연습을 해보면 좋죠. 현재 설치된 배포판 확인하고 뭐 콘솔에 진입하는 방법, 빠져나오는 방법 등을 해보면 좋죠. 뭐 그 다음에 배포판을 종료하는 방법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요 슬라이드를 보고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WSL2에서 우분투 구동할 때 0x800701bc 에러가 나면은 이 WSL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WSL 업데이트 실행 파일을 내려받아서 그래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WS2 리눅스 커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요거 하시면은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리눅스가 설치가 됐죠? 리눅스가 설치가 됐으면은 여기서 VS 코드를 실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VS 코드를 실행시키는데 저는 이 컴퓨터에 VS 코드가 설치돼 있던 거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다시 내려받아야 되는데 VS 코드는 code.visualstudio.com으로 들어가면은 내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code.visualstudio.com 들어가서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용 내려봤습니다. 윈도우용 내려받고 내려받아서 일단 윈도우에는 설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윈도우에 한번 설치해 주셔야 되고 실제 우리가 그 우분투에서 VS 코드를 실행시키지만은 창은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VS 코드를 한번 내려받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이선스 동의하고 긍정적인 내용만 선택하면 되죠. 저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하나 만들기에만 요것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기본값으로 두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에 VS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리눅스 터미널에 들어갔잖아요. 리눅스 터미널에서 특정 디렉토리 안에서 VS 코드를 쉽게 실행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윈도우에서 VS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리눅스 안에 있는 특정 디렉토리의 프로젝트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뷰 스튜디오 코드를 다 설치하고 뭐 실행은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한번 파일을 열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에 열렸던 파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 왼쪽 메뉴는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두고 처음에는 저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왼쪽 아래 저는 WSL 우분투 22.04 이게 파란색으로 우분투에 연결이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여러분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윈도우에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VS 코드를 설치했다면은 몇 가지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먼저 왼쪽에 보면은 여기 네모 난 거, 이제 익스텐션즈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익스텐션을 설치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WSL을 검색해서 이 WSL을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WSL. 저는 여기 이미 WSL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설치가 돼 있으니까 따로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이 WSL을 제일 먼저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VS 코드의 WSL 확장팩은 그 리모트 WSL이라고 해서 윈도우 서브시스템 포 리눅스 환경에서 이 VS 코드 이용해서 리눅스 안에 있는 디렉토리의 코드를 편집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설치하고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은 이 창은 닫아버려도 됩니다. 이 창은 닫고요. 닫고 브라우저 창도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터미널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창도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닫아도 되고요. 이 터미널에서 이거는 우분투니까 우분투의 기본 명령어들을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뭐 화면 지우는 것은 윈도우에서는 CLS인데 여기 리눅스에선 클리어죠. 클리어 명령. 그 다음에 디렉터리 목록 보는 건 LS. 그렇죠? 리스트 약자입니다. 디렉터리 내용을 히든 파일까지 다 보고 싶으면 ls-la 이렇게 보는 건데 저렇게 WSL 익스텐션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눅스 안에다가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죠. 먼저 리눅스를 맨 처음 설치했으면 수도 명령으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한번 좋고요. 수도 apt-get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명령 내려주세요. 사용자 비밀번호 입력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하고요. 뭐 이 작업은 수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분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금방 되죠. sudo apt get update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udo apt install 명령으로 뭐 설치해 주냐면요, 파이썬을 설치해 줍니다. 파이썬, 그 다음에 파이썬 pip 명령을 설치해 주죠. -y 옵션 줘서요. 그러니까 파이썬 3하고 그 다음에 pip를 설치해 줍니다. 그럼 저 파이썬과 파이썬 pip가 윈도우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분투 22.04 이 리눅스 안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리눅스 안에 설치가 되고, 저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WSL에 우분투 설치하고 또 그 안에서 VS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다 됐죠? 명령은 방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sudo apt get install python 3 python 3-pip -y.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파이썬 프로젝트를 만들려면은 특정 디렉토리 안에 코드를 작성하는 게 편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mkdir 현재 디렉토리 아래 워크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죄송합니다. 현재 사용자 홈 디렉토리죠.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로 이동하고요. 이 안에서 디렉토리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mkdir 저는 뭐 파이 토치-prj 라는 이름의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 파이토치-prj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이 디렉토리는 pwd 해보면은 요렇게 홈 아래 h790 아래 워크, 그 다음에 파이토치 prj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로 되어 있죠. 이건 리눅스 상의 경로고요. 여기서 VS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VS 코드는 코드하고 점 찍으시면 돼요. 물론 저거는 VS 코드에 WSL을 먼저 설치하셔야 돼요. WSL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터미널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WSL 설치 전에 터미널이 열리고 나중에 그 VS 코드에서 터미널 설치했다면 터미널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터미널 다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죠? 엑시트 눌러서 빠져나간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종료했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실행시켜도 됩니다. 저는 명령 프롬프트를 종료했다 다시 돌아볼게요. WSL-T 우분투 22.04. 근데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WSL-L-V 확인하는 거죠. 저 WSL-T 우분투 22.04 실행시키고, 아까 그 처음에 사용자 계정 만들었으니까 그 계정으로 자연스럽게 접속이 되고요. 여기 cd하고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 워크 아래 파이토치-prj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코드하고 점 찍으면 현재 디렉토리를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해서 VS 코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이렇게 잠깐 추가 설명하면은 VS 코드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WSL에 연결해야 코드 점으로 현재 디렉토리예요. 현재 디렉토리를 파이썬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한 VS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요, 그 현재 이 호스트를 신뢰하냐 물어봅니다. 여기 permanently allow host 체크하고 allow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열 때도 이 프로젝트 폴더를 신뢰하냐고 물어봅니다. Yes, I trust others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왼쪽 아래 이 부분 있죠. 화면에 내용을 좀 확대하면은 아래 부분,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WSL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WSL이 연결 안 돼 있는 상태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VS 코드를 제가 윈도우에서 그냥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그냥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창이 두 개인데 왼쪽에 있는 이 창은 오픈어 리모트 윈도우라는 버튼에 그냥 초록색만 돼 있죠.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WSL 우분투 22.04 이렇게 돼 있죠. 사실 그 리눅스 안에서 코드 점으로 실행시키지 않아도 이 디렉토리를 실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은데 이 오른쪽에 있는 창은 닫아버릴까요? WSL로 열었던 창 닫아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왼쪽에 오픈어 리모트 윈도우 창 그 초록색 버튼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Connect to WSL이라고 나옵니다. 이 Connect to WSL 하면은 WSL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WSL 하면 어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분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터미널에서 보시면은 이 터미널을 빠져나가고 WSL-V 옵션을 주면 이렇게 현재 우분투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치한 것은 우분투 20.04잖아요. 근데 그 외에 있는 우분투에 별표가 찍혀 있죠. 이게 그 배포판 중에서 디폴트 배포판이거든요. 근데 디폴트 배포판을 바꾸는 방법은 WSL set 디폴트 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배포판의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WSL-V 하면은 메뉴로 올라가고 별표가 찍히죠. 이 상태에서는 WSL 명령만 입력하면 바로 그 배포판으로 접속합니다. 그렇죠? 화면을 지우고 아까 만든 디렉토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윈도우에서 이거 종료하고 다시 VS 코드 실행한 다음에 보면은 이게 Connect to WSL 하면은 이걸 다시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VS 코드에 보시면은 터미널 창이 하나 떴죠. 여기서 exit 명령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이 현재 WSL 명령으로 다른 WSL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곳에서 터미널을 열면은 exit 명령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메뉴에 점 3개 누르면 터미널을 또 열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열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WSL에 접속이 연결이 된 상태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여기 디폴트로 바꾼 이 터미널이 아니고 이전의 터미널이 계속 열려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파일에서 뉴 윈도우 선택하고 새 창을 여시면은 WSL 연결이 안 된 것이 바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창을 두 개 띄웠는데요. 하나에서 터미널 또 왼쪽에서 또 터미널 비교해 보면 WSL 연결된 데서 터미널 열면은 리눅스의 터미널 프롬프트가 보여지고요. 오른쪽은 WSL 연결 안 된 데서 터미널 열면 윈도우의 디렉토리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WSL 안에서 작업을 하면은 리눅스의 명령을 이 터미널에서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Git과 연동시킬 때도 이 터미널에서 명령을 내리면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왼쪽 아래 오픈어 리모트 윈도우 창 띄우고 또 커넥트 투 WSL 하면은 연결이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이전에 뒤에 있는 까만 창에서 디폴트 WSL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WSL로 연결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열려면은 여기 지금 오픈 폴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오픈 폴더를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홈에 HA790이 제가 계정은 HAK79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디렉토리들이 보여주죠. 저는 아까 워크란 디렉토리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파이토치 프로 PRJ라는 디렉토리 만들었으니까 선택하고 OK 누르면 그 디렉토리가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하고 뭐하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여기 WSL 리눅스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코드 점 찍어도 된다고 했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파이썬 코드도 작성하고 실행시켜야 되는데 파이썬 코드 작성할 때 파이참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기도 하는데 파이참의 경우에는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열려면 유료 버전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일반 파이썬 코드 작성할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파일 작성할 때도 편한데 다만 여기다가 뭘 설치해 주셔야 되냐면요.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이 왼쪽에 익스텐션을 클릭하고 뭐하고 뭘 설치해 주셔야 되냐면 파이썬으로 검색해서 파이썬 익스텐션과 근데 파이썬 익스텐션 클릭하면은 그 인스톨인 WSL 요게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언인스톨 돼 있는 거는 윈도우의 VS 코드에 이 파이썬 익스텐션이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우분투 리눅스에 파이썬 익스텐션이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화면에 동그라미 친 영역 요게 인스톨 버튼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클릭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WSL 익스텐션은 윈도우에서 한 번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과 뒤에서 제가 또 뭐 하냐면 주피터라는 익스텐션 설치하는데 그거는 리눅스에서 실행한 그러니까 WSL 연결한 거에서 실행한 VS 코드에서 설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피터 검색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언인스톨이라고 나오는 거는 리눅스에 주피터 익스텐션이 설치된 게 아니고 윈도우에 설치됐으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윈도우에 설치된 거 아닌 리눅스에 설치된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스톨인 WSL 오브트 2204 이거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치해서 클릭해서 설치를 하죠. 그 내용은 또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파이썬 검색에서 그 다음에 주피터 검색에서 각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익스텐션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이 창은 이제 다 닫아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맨 왼쪽 위에 익스플로러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익스플로러 아이콘 누른 다음에 지금 현재 파이토지-prj라는 디렉토리죠. 이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추가하면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뉴 파일 클릭하시면은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뉴 파일 하지 마시고 메뉴에서 파일에 보면 또 뉴 파일이라고 있어요. 뉴 파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뉴 파일에 텍스트 파일, 파이썬 파일,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그냥 점파이 파일 만들 거라면 파이썬 파일로 만드시고 주피터 노트북 파일 만들 거라면 여기에 요 주피터 노트북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확장적 ipynb라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위쪽에 오픈 에디터라는 이걸 선택하고 했는데 요거는 여기다 설치할 건 아니었는데 아래다가 설치할 거였는데 잘못 설치했습니다. 파이토치 PRJ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 뉴 파일, 주피터 노트북 자꾸 위쪽으로 가는데요. 자, 아래쪽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냥 오픈 에디터 여기서 작업하죠. 그러지 말까요?
이렇게 이 오픈 에디터를 제가 닫아버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아래다가 직접 i파일, mb 파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죠? 이 만들어도 되고 필요 없으면 또 지울 수도 있죠. 직접 파일명 이용 지정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뉴 파일 누르고 주피터 노트북 선택해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파일은 처음 만들면 이렇게 셀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 헬로라는 구문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실행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를 맨 처음 실행할 때 예를 들어서 컨트롤 엔터 누른다고 하면 실행하거든요. 아니면 왼쪽에 화살표 버튼 눌러도 되고요. 실행하면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즉 파이썬 환경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파이썬 환경 선택하고 여기서 지금 아까 리눅스 프롬프트에서 파이썬 3.10 선택해서 다시 아까 리눅스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을 설치했잖아요. 파이썬 3하고 파이썬 PIP를 여기는 파이썬 3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글로벌 인바이런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아이파이커널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인스톨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헬로우라고 출력 결과가 보이죠. 참고로 여러분 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면 화면 전체 글꼴 크기를 크게 하고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하고 하는 겁니다. 강의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 요 셀이라고 부르는 이 네모칸이죠. 여기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 셀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면 코드 마크다운 이렇게 있잖아요. 화면 가운데 가져다 대면은 코드 마크다운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가져다 대면 코드 마크다운이 있는데 위쪽에 코드 누르면 위쪽에 코드 셀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에 코드 누르면 아래쪽에 코드 셀이 만들어지는데, 코드 셀은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이라는 셀이 있거든요. 이 마크다운 셀은 문서 작성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프로그래밍 코드가 아니고 텍스트나 설명 아니면 수식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텍스트 포매팅, 예를 들면 제목이나 글모를 기호, 뭐 번호 매기기, 인용구 등을 작성한다든가 코드셀의 기능이나 논리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라텍스 이용해서 수식을 표현할 때 하이퍼링크, 이미지 등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뭐 마크다운 셀에서 만약 이렇게 샵을 넣으면은 샵의 크기에 따라서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셀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물론 여기 이 마크다운 셀에 들어가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 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약간 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윈도우에 WSL 우분투 설치하고 그다음에 VS 코드 이용해서 파이썬 개발 환경 만드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많이 오길래 이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 과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제가 추가하고 무료로 오픈하는 영상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